옛날 옛적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굽이굽이 돌아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곳, 깊은 소나무 숲 너머에 자리한 별궁에 한 여인이 살았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선왕의 총애를 받던 여군주였으나 왕이 승하한 후 권력 다툼 끝에 본궁에서 밀려나 이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서연의 별궁은 기와 처마가 하늘을 향해 살짝 들려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는 듯했답니다. 붉은 단청은 세월 속에 빛이 바래었지만 그 위엄만은 여전했지요. 대청마루에 앉으면 먼 산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바람결에 소량이 실려왔답니다. 군주라 해도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할 바에야 차라리 고요한 곳에서 나 자신으로 살리라. 서연은 나직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이 외딴 별궁을 택했답니다. 조정에서는 그녀를 끌어들이려 여러 번 사람을 보냈지만 서연은 매번 고개를 저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산속 연못 같은 고요함과 단단함이 공존했답니다. 별궁에는 시종 한 명이 함께했는데 그는 말이 없어 서연은 그를 복선이라 불렀지요. 복은 복되다는 뜻이요. 선은 그의 조용한 모습이 마치 숲속에 홀로 선 나무 같다 하여 붙인 이름이랍니다. 복선은 서연의 말 한마디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따를 뿐 어떤 소문도 전하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을 때였습니다. 별궁 마당에는 매화가 피어 그 향기가 담장을 넘어갔지요.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이른 봄날, 복선이 양식을 들고 별궁에 오는 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죽인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시우? 복선이 묻자 나무 뒤에서 한 소년이 놀라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훈련병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지요. 피투성이 등에는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답니다. 잡지 마십시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리한데 두 눈만은 맑고 순한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복선은 그런 소년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망친 훈련병인가 보구나. 여기는 서연 마마의 별궁이니 쫓아오는 이는 없을 게다. 소년은 서연이라는 이름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복선은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었던 때가 생각났던 것이지요. 복선은 망설임 없이 소년을 업고 별궁으로 향했답니다. 서연은 그때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긴 소매를 살짝 흔들었지요.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그때 복선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군주마마, 길에서 다친 훈련병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복선이 업고 온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얼굴에 겁과 아픔이 가득했지요.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릴 적 본궁에서 숨어 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 울음을 오직 한 사람만이 알아주었지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선왕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사랑채 작은 방에 눕히고 상처에 바를 금상초 약을 가져오너라.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년을 사랑채로 데려갔지요. 서연은 한참을 더 매화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아무도 보지 못했답니다. 밤이 깊어 초롱불도 꺼지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출 때 서연은 몰래 약재와 송편 한 접시를 들고 소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소년은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누구인지 왜 도망쳤는지 묻지 않겠다.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년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서연은 소년 곁에 앉아 등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약이 닿자 소년은 아픔에 낮게 신음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참았답니다. 송편이다. 먹어보렴. 서연이 송편을 내밀자 소년은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서연은 마음이 저려왔지요. 소년의 볼이 부어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매를 심하게 맞은 듯했습니다. 어머니 같습니다. 송편을 다 먹은 소년이 불현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지요. 내 어머니가 송편을 잘 빚으셨느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릴 적 기억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은 아이가 없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짝 엿본 듯 했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진이라 합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맑았지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진이라. 하자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겸손함을 품은 글자요. 진자는 참되고 고든 마음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소년의 순한 눈빛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지요. 하진아,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 병영에서 너를 찾고 있을 테니 오늘 밤은 편히 쉬거라.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이르러 돌아보니 하진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리고 있었지요.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보다 더 따스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사랑채에 들렀을 때 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가 머물던 방의 낡은 문짝에 작은 글씨로 하진이라 새겨져 있었지요. 서연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글씨는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서툴렀지만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담겨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16번의 봄이 지났습니다. 별궁의 매화나무는 더 크고 굵어져 봄이면 더 많은 꽃을 피웠지요. 서연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맑았답니다. 나라는 여전히 권력 다툼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세왕이 즉위했으나 신하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가난한 살림에 한숨만 깊어갔답니다. 어느 가을날 복선이 본궁에 다녀오던 길에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들었지요. 그는 서둘러 별궁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고했답니다. 마마, 나라에 큰 소문이 있습니다. 영모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연은 무심한 듯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영모라, 누가 꾸몄다는 것이냐? 복선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주동자가 여럿인데 그중 한 사람이 하진이라 합니다. 찻잔을 들던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요. 낡은 문짝에 새겨진 글씨와 같은 이름, 어린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밤, 서연은 정원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매화나무가 빗물에 젖어 더욱 검게 빛났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 사내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서연이 다가가자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서연은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그 눈빛에서 서연은 오래전 별궁을 찾았던 소년을 보았답니다. 하진. 서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내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얼굴은 긴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맑고 순한 눈빛만은 그대로였답니다. 마마, 어찌 제 이름을. 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서연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일으켜 별궁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선은 둘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뒤를 따랐지요. 누구든 무슨 죄를 지었든 묻지 않겠소. 여기서는 그저 하진일 뿐이오.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하진에게 사랑채 방 한 칸을 내어주었답니다. 16해 전 그가 머물던 바로 그 방이었지요. 문짝에는 여전히 그가 새긴 하진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선은 약재를 가져와 하진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화살이 스친 자국이 온몸에 남아 있었지요. 하진은 고통을 참으며 묵묵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 마마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는 잊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하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따뜻한 미음을 들고 와 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진의 상처는 나아갔지만 나라의 소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역적 하진을 찾는 병사들이 산자락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복선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하진은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마마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저는 역적이라 불리는 몸, 마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진이 떠나려 할 때 서연은 조용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서연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가지 마오. 단 2마디였지만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은 서연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병사들이 별궁을 포위했습니다.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전했지요.
역적 하진을 찾는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마, 어찌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진은 이미 옷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대문으로 향했답니다. 하진은 당황했지만 서연의 단단한 손길에 이끌려 따라갔지요. 대문을 열자 병사들이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칼은 차갑게 빛났지요. 하진은 서연을 지키려 앞으로 나섰지만 서연은 먼저 발을 내디뎠지요. 이 자는 조선의 죄인일지언정 나에겐 아니오. 내 별궁에 머무는 이를 데려가려면 먼저 나를 지나야 할 것이오. 서연은 두 팔을 벌려 병사들 앞에서 하진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등은 가늘었지만 그 모습은 어떤 산보다도 단단해 보였지요. 더는 군주가 아니었지만 그 위험에 병사들은 물러섰습니다. 대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복선이 나지막이 속삭였답니다. 이분은 선왕의 총애를 받던 서연 마마시니 함부로 대하면 후환이 두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대감들도 과거 마마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많습니다. 병사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하진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마, 왜 저를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저는 역적입니다. 저 때문에 마마까지. 서연은 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방법으로 백성을 구할 수 있소. 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서연은 별궁의 행랑채 하나를 비워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그곳으로 걸어갔지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깊은 용서와 감사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 후로 하진은 별궁 주변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이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었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런 하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창가에 서서 때로는 뒤뜰매화 나무 아래에서 그의 모습을 눈에 담았지요.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행랑채 앞에는 밥상 하나가 놓였고 창 너머로 서연의 따스한 시선이 머물렀답니다. 하진은 그 밥상 앞에서 항상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자 약속이었답니다. 어느덧 서연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하진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별궁에서 각자의 침묵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때로는 긴 여름밤 달빛 아래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기도 했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답니다. 복선은 어느덧 늙은 몸이 되어 별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서연에게 물었지요. 마마, 이 모든 세월 하진 나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궁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답니다. 세상에 이유가 필요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피어나는 꽃처럼 그저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는 법이지. 복선, 내가 그 소년을 업고 왔을 때 나는 그 눈빛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던 어린 나를. 복선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진에게도 인사를 드렸지요. 나리, 오랜 세월 함께하며 배운 것이 많습니다. 나리께서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충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선, 내가 배운 것이 더 많을 것이네. 서연 마마의 마음처럼 넓은 이는 다시 없을 테니. 이렇게 그들은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별궁에서 말없이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별궁의 오래된 담장과 낡은 문짝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간직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별궁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침묵의 사당이라 불렀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의 유래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사당에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사당 주변에 매화가 만발하고 가을비가 내리는 밤이면 사당 안에서 누군가 따스한 불빛을 밝힌다고 했지요. 어쩌면 그것은 서연과 하진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눈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넘어 이어지고 있답니다.